안녕하십니까. 자, 행정법 이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판단 여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 여지. 여기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여지. 이 판단 여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판단 여지는 결국에는 이 결정 재량이냐 선택 재량이냐 이걸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결정 재량. 자,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이 법률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건하고 효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건과 효과로 돼 있다. 항상 모든 것이.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재량으로 할까 아니면 이거를 재량으로 할까 이런 얘기죠. 특히 요건이 이 고차원적인 게 있다. 고차원입니다. 고차원적인 어떤 사항이 있다고 쳐요. 이 고차원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원자로 같은 거 뭐 일반 뭐 판사들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원자로라든가 무슨 뭐 지하자원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고급스러운 거. 예를 들어서 뭐 군사 무기 이런 거는 고차원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해석 그 권한을 누구한테 주냐면 행정청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행정청. 자, 원래는 이 법률을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기관은 바로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원이 마지막으로 해석을 합리적 해석하고 합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판사나 특히 이제 판사도 그렇지만은 이 법을 만드는 입법자, 즉 국회에서도 그걸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한 국회의원일지라도, 그죠? 아주 예를 들어서 뭐 의료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료도 뭐 내과 있고 외과 있고 뭐 흉부 외과 뭐 그것도 막 나누잖아요. 그죠? 외과도 뭐 여러 가지 나누고 그다음에 뭐 정신과도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즉 전문가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전문가. 일반 사람은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한 이런 해석을 누구한테 주겠다? 행정청한테 주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요건에 대해서 그럼 이 요건을 행정청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재량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그렇지만은 이 판례 대법원은 아니다. 이 효과는 바로 이제 선택 재량이고, 그죠? 선택 재량이고, 요건도 마찬가지로 요건도 바로 이제 선택 재량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알았죠? 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판례는 자 이걸 봐요. 판례는 요건에 대한 해석도 선택 재량이고 A냐 B냐 그리고 효과도 A냐 B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과징금을 뭐 100만 원 때릴 것이냐 뭐 1000만 원 때릴 것이냐 선택이라는 겁니다. 즉 판례는 무슨 요건에 대한 재량이 필요하냐 이것도 결국에는 선택 재량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본 것이 바로 판단 여지론입니다. 자, 결론 삼아 얘기하면은 이 요건에 대한 아주 고차원적인 행정적인 것은 행정청에 맡기고자 하는 것이 학자의 태도예요. 그러나 대법원은 그거나 이거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아시겠죠? 선택 재량으로 봤다 이런 얘기죠. 일종의 이 권리를 말이죠. 남용 일탈 요걸 같은 거로 본다는 그런 측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뭐냐면 이 요건이 불확정 개념이었을 때 이게 불확정 개념이죠. 잘 보세요. 불확정 개념이 들어갔을 때 이 개념에 대한 해석을 누구한테 맡긴다? 해석을 행정청한테 맡긴다. 이것이 바로 판단 여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청한테. 알았죠? 여기한테 맡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요건에 대한 요건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판단 여지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효과에 대한 어떤 판단이 판단 여지다. 이렇게 나왔죠. 틀렸죠. 요건입니다. 법률은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저런 겁니다. 근무 성적 평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행정청에 근무하는 거, 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도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어요. 이 사람이 근무를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는 뭐 알 게 모르죠.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이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루틴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이는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하는지 모릅니다. 판단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판단 여지로는 바로 요건 부분에 대한 그런 심사가 이 법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문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일반 행정청에서 판단해야 된다. 즉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은 불확정 개념의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법규상 요건 부분에 추상적, 다의적 개념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요. 요건이 이제 추상적, 그 다음에 이제 다의적이 많죠. 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당신 어디 아픕니까? 그럼 배가 살살 아프면서 쓰리쓰리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배가 많이 아픕니다 하면 되는데 한국 말은 이렇게 복잡하고 추상적이면서 의미가 많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뭐 대통령 후보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듣겠지만 어쨌거나 뭐 단일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다의적인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서로 발뺌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아시겠죠? 자, 지금 이 대한민국 보통 나라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푸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고를 때렸죠. 한국한테 경고 때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미국 편 들지 말라.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가 19세기 초, 그죠? 우리가 구한말 때 그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친러파 있었고, 그죠? 친일파. 그 다음에 미국이 슬슬 들어오려고 했다. 그런 얘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듭니까? 그죠? 이 마음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막막하죠? 막막하고, 오라는데도 확실하게 내가 거기 가가지고 환갑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한 30, 40대 되면 나가라 그러고. 보통 이럽니다, 요즘에. 예?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우리 서두 부분에서 판단 여지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법시험 출제라든가 이런 모든 게 나오고요. 자,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판단 여지를 뭐라고 봤다고 그랬죠? 재량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이 판단 여지는 바로 불확정 개념이 요건으로 돼 있을 때 이 여기에 대한 해석 문제였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원래 불확정 개념은 법적인 문제였죠. 그리고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특별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어떤 이리적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다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게 불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법학은 함수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관계죠. A였으면 B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단 여지로는 요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 영미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특히 미국에서는 실질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미국은, 증거법이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증거재판주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판단 여지론, 즉, 어떤 법률이 있는데 요건과 효과를 우리가 판단할 때 요건이 확실해야만이 여기다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구속을 할 수 있고. 만약 요건이 불확정한데, 그죠? 이번에 선거법도 마찬가지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공동정부를 만들 때, 만약에 공동정부를 만들 때, 당신한테 내가 장관 자리 주겠어, 수상 자리, 총리 자리 주겠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선거법 위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 판단 여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 가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무증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도 증거재판제에 비슷한 게 있는데요. 무증거법 주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에서는 한 7, 8개를 판단 여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판단 여지는 바로 재량 문제다. 선택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 대법원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 재량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우리 행정법 공부할 때 까다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번 까다롭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진정소급표, 부진정소급표가 까다로워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가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법규명령 가지고 따지는 게 있어요. 고시 부분이 까다로워요. 고시. 그런 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처럼 이 판단여지 부분이 또 까다롭습니다. 판단여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네 번째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이게 판단여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 60군데 되는데 사실 60군데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끝이에요. 사실 그거만 하면 한 95% 그대로 나오니까. 자, 그만큼 이 행정법은 달인이 돼야지 이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판단여지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도로구역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구역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나온다. 사거리로 나왔을 때 이 토지는 엄청나게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논이 있는데 이 일직선상에 도로가 나왔다. 이것도 괜찮죠. 내 토지가 여기 있는데 이거야말로 뭐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신의료기술 개발 이것도 재량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면 면접 전형도 이것도 재량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관계없는 어떤 내용을 질문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2, 3년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뽑는데 면접관이 말이죠. 엉뚱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행정직으로 내가 행정직이나 뭐 예를 들어 군무원 쪽도 마찬가지고 내가 군사로 내가 군무원 쪽으로 내가 지원했는데 엉뚱한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어 군무원이다 그러면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행정직이다 그러면 행정직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엉뚱한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 발굴 허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왕릉 같은 거 있죠. 왕릉이나 오래된 분묘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뭐냐 1000년 전에 뭐 사람이 죽었어도 그분의 어떤 명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함부로 무덤을 파헤치는 건 안 좋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무덤을 파헤치는 것 자체는 재량행위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문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문화를 중요시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에 키예프라는 데가 있습니다. 키예프. 키예프가 왜 중요합니까? 키예프가 왜 중요하죠? 키예프가 러시아에서는 엄청나게 문화의 거기가 중심지였기 때문에 알았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문화재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 이것도 재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검증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뭐 여러 종류잖아요. 그죠? 한 종류가 아닙니다. 국사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좌로 편중됐다든지 우로 편중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세계사를 볼 때 우리 역사는 뭐 한 페이지도 장식을 못 합니다만 뭐 일본은 한 2페이지 그리고 중국의 역사가 만약에 500페이지다 그럼 100페이지 정도가 중국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역사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거 우리가 행정법 공부하면서 후손들이 생각할 게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측면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잘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법의 톱니바퀴가 혼자 돌아갈 수가 없다. 헌법도 돌아가야 되고 그죠? 기본권 같은 거.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그죠? 형법 뭡니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형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교정제, 교도관 관련해서 우리가 20문제다 그러면 두세 문제가 꼭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집행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밖에 뭐 행정학적인 측면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뭡니까? 행정계획 같은 거 있죠. 행정계획은 다분히 행정학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 복합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방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학 사정관에 더도 문제, 입학 거부. 입학할 때 자격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조국 사태가 있었는데 조국에 뭐 그분한테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입학할 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부산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그죠? 뭐 입학을 취소한다 만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제가 이런 말해서 제가 좀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는데 행정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이
추단되고 그렇지만은 이게 나중에 보정돼 가지고 나중에 올바른 또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참 의아하죠. 그죠?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사법시험 문제고 감정평가사 합격 기준 같은 거. 자, 감정평가사나 뭐 여러 합격할 때 기준 있잖아요. 이 기준도 재량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사법시험도 합격 점수 때문에 뭐 알이 많았잖아요. 사실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냐면은 사법시험이 48점 요 정도 됐고 수석이 60한 2, 3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40% 틀려도 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법학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심오한 게 법학이다. 하루아침에 딱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이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단 여지를 완벽하게 봤습니다. 자, 판단 여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요건에 대한 선택 재량이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판단 여지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이 뭐라고 해봤습니까? 대법원은 효과와 요건 모두 선택 재량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선택 재량이다. A를 선택할까, 뭐 B를 선택할까 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단계적 행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100%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행정을 할 때 이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단계 이렇게. 이 단계. 뭐든지 그렇죠. 기초를 쌓고 그다음에 1층을 쌓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뭡니까 현대산업개발 광주 무너진 사태 봤죠. 갑자기 말이죠. 영하 15도 떨어지는데 콘크리트 응고 그죠? 응고 작업 안 하고 그냥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졌죠. 근데 어제 그저께 우크라이나 그 빌딩 보니까 똑같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그런 생각했는데 자, 로켓포에 무너진 부분을 보니까 갑자기 광주 거기 아파트 무너진 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봤을 때 부실 공사와 그다음에 부실 군사 작동, 군사 행정은 잘못됐다 이렇게 좀 판단해 봤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무너진 부분이 똑같죠. 참사입니다. 참사. 자, 행정만 제대로 했어도 군사 행정을 제대로 했어도 세계 이렇게 욕을 안 얻어먹는 그죠?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거기도 그렇고 우리 뭡니까 이 아파트 건축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물샐 틈 없는 행정을 해야지 군사 행정을 해야지 허술한 행정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단계적 행정에는 말이죠.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자,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확약이라는 게 있어요. 확약. 확약은 한 2015, 16년까지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 확약은 뭐냐면 이 법규적인 어떤 성격이 없어요. 공정력도 없고 그래서 처분성이 없습니다. 처분성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이에요.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우선순위 결정 요겁니다. 자, 그래서 확약은 법적인 처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냐면은 가행정 행위가 있습니다. 가행정. 자,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것은 옛날에 여기 어디입니까? 수원대학인가? 거기 이제 법대 학장하신 분이 요걸 이제 정리했어요. 송암계 교수라고 있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뭐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 양반이 이제 한 책인데 물론 그 양반도 옛날에 유명한 또 이 학자들이 정리한 그 내용을 또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응? 잘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 이걸 잘하는 분이 행정법 잘하는 겁니다. 자, 가행정 행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가짜입니다. 가짜. 잠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직위 해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서장인데 이 관할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가
본인 이 경찰서장이 잘못이었다 그러면은 일단 파면하기 전에 직위해제부터 합니다. 알았죠? 또는 대기 발령.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뭐 대기 발령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가란 얘기죠. 이미 본부 장관은 이미 도장 찍었어요.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검사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뭐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트러블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나가세요 하면 벌써 끝났죠. 바꿀 수가 없, 도장 찍은 걸 파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행정이라는 게 무섭죠. 인사행정을 한번 옛날에 여러분들 유명한 또 이 유학자가 많았죠. 유학자들이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이 이럽니다. 왕이 대신들이 사약을 먹이라고 도장을 딱 찍죠. 그럼 도장 찍은 걸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약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사약을 멈춰라 했죠. 근데 이미 죽었죠.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가행정 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직위해제고, 나중에는 뭡니까? 파면까지 간다든지 뭐, 그죠? 면직 같은 거 하죠. 그죠? 면직. 이렇게 된 거죠. 파면까지 가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가행정 행위, 이렇게 가짜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비 결정. 저는요, 예비 결정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것이다. 100% 출제될 거로 봐요. 예비 결정은. 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폐기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폐기물, 사업자 선정, 그죠? 사업자. 이 선정 문제인데, 자, 폐기물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자, 우리가 이제 폐기물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적정성 여부. 이것은 예비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실내보온칙과 관련해서 폐기물 적정 통보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했는데 이거를, 청소업자 난리분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실내보온칙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예비 결정은 이 처분성이 있습니다. 이거 결정하는 거. 이것은, 처분성이 있다. 처분성이 있다. 아까 확약과는 좀 반대잖아요. 그죠? 처분성이 있다. 여기만 잘해도 벌써 한 문제 맞추죠. 자, 폐기물 사업자, 선정하는 것은 처분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다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즉 뭐냐면, 이것은 공적 견해 표명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노란 걸 한번 쓰겠습니다. 이것은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나오니까요. 다음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부분 허가입니다. 부분 허가는 별표 하나 더 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좀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판단 여지를 공부했잖아요. 좀 아까. 판단 여지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기속행위, 재량행위도 반드시 출제되지만,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부분 허가. 즉, 허가를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1이라고 치면은 요 단계 부분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원자로. 요새 원자로 때문에 참 재밌죠. 원자로 부지를 이제 승인한 게 있어요. 부지. 여기에 대해서 부지를 승인 허가했습니다. 허가했고. 그 다음에 원자로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자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자, 재미난 게, 엊그제, 대통령도 이런 말 했죠. 원자로는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60년 동안, 부흥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했습니다. 그죠? 물론 저도 뭐, 제가 이 논설을 쓸 때 원자로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했냐면, 이 건강,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좀 오래된 것은 그래도 이제, 뭐랄까,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새로운 원자로를 뭐 이것을 건설하는 것까지 방지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가 차지하는 전력의 비중이 25%쯤 돼요. 우리나라가 4분의 1을 원자로로 해요. 원자로는 돈이 안 들어가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사능이 누출되기 때문에 이게 암 같은 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이 많아요. 무슨 발전소 근방에 있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졌는데 쌀에서 뭐 망간이라든가 이런 게 막 나와요. 아연 같은 거. 먹는 아연도 있지만 몸에 안 좋은 아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중금속 같은 거 있죠.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내장 있죠. 이 부분에 중금속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징어 같은 거. 이게 뭐냐면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암 같은 것도 많이 걸리고. 물론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엄청나죠. 거기 뭐 죽은 사람은 몇십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이 사슴이 머리가 두 개가 막 있고 막 그래요. 유전자 변이. 자, 그래서 이 부분 허가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0%다. 자, 원자로 부지에 대한 허가와 건설에 대한 허가 있다. 근데 두 개는 독립적이지만 소송은 어디다 갑니까? 여기다 걸으라는 거죠. 원자로 건설, 여기다가 소송을 걸어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소송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니까 확가예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죠? 확가예보. 요 네 가지가 꼭 시험에 출제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지난번에도 많이 이제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확약이라는 규정이 행정절차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확약은 구두와 서면 다 된다. 자, 구두, 서면. 최근에 문제가 이제 구두냐, 그 다음에 서면이냐 이런 얘기죠.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행정심판 제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심판 제기할 때 행정심판, 이 서를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행정청에다 줘도 되고,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직접 써도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행정심판을 심리하는 과정은 서면 또는 구술심리주의, 그걸 병행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할 때는 반드시 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 구두주의냐 서면주의냐가 엄청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 이제 보시면은 이 가행정행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행정행위는 불가정력이 불발생한다. 뭐 시험에 출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예비결정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뭡니까 원자력법상 11조 제3항에서 부지 사전 승인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 부지를 승인한 것과 원자로 건설을 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허가가 있죠. 부분 허가. 부분 허가도 이제 중요한데, 일부 절차에 대해서 먼저 이루어져 허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분 허가는 종국적 결정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비 결정 같은 경우는, 최종적 단계에서 판단하는 종국적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자력 건설 같은 경우 부분 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에 출제 안 되는 것이 이제 하명인데, 하명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특허 허가인가를 한번 공부한 적 있죠? 그거 한번 조금 체크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 허가인가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행정법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특허, 그 다음에 허가, 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항상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다. 각각 한 문제씩이에요. 자, 우리 행정법에서는 물론 고차원적인 부분도 막 들어갑니다. 이 특허법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건축허가, 뭐 여러 가지 허가와 관련된 법, 그 다음에 인가도 마찬가지죠. 뭐 법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그랬죠? 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허가가 있네요. 어업허가. 자, 어업허가 뭐가 될까요? 어업허가. 자, 어업허가와 구별되는 게 뭐냐면 어업면허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잘 하셔야 돼. 어업면허. 자, 같은 것 같지만 어업허가는 그냥 말 그대로 허가입니다. 허가. 그렇지만 어업면허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업면허는 특허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섬에 살고 있었다. 또는 뭐 섬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관습법상 내가 여기서 어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떤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있는데 내가 여기는 뭐 여러 고등어도 많이 나오고 꽁치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옛날 선조 때부터 내가 여기서 어업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여기서 물고기를 자꾸 잡아간다는 거예요. 외지인들이. 물론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업을 할 때 출항할 때는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해양경찰에요.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뭘 잡으라. 내가 오늘 명태를 잡는다. 그럼 명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뭐 내가 밍크고래를 잡아왔다. 그럼 깜빵이 하는 겁니다. 이 어업도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호종을 잡았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바다 거북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잡았을 때는 곧바로 그냥 경찰서 교도소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밍크고래라든가 보호종이 있어요. 함부로 잡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거물에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이제 언제 죽었는가를 또 판단합니다. 이게 곧바로 거물을 통해서 잡았는지 아니면 죽어 있는 것을 가져왔는지 이걸 또 판단해요. 피를 갈라보면 피가 나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는 사람한테 그래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 네가 알아서 잡아. 이게 바로 어업면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뜬금없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내 물고기 잡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업허가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령도 앞에 이런 데는 이 자기 거 아닙니다. 북한하고 지금 NLL이라고 있죠. 북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여기 특허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천 항구에서 먼저 가는 놈이 임자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꽃게잡이 같은 거 허가만 받으면 가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다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데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어업면허와 뭡니까 허가가 다르다. 그 다음에가 중요했던 것이 토지거래 허가잖아요. 그죠? 작년에 나왔었어요. 말은 허가지만 인가란 말이에요. 인가. 그죠? 즉 권리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보충. 자 이게 시험에 출제됐었다. 이 토지거래 허가는 민법에서도 나옵니다. 저도 뭐 민법 공부를 뭐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공법, 행정법이나 형법, 형소법, 그 다음에 뭐 교정학 이쪽에다가 이제 책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민법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도 상당히 재미난 학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그죠? 법무사라든가 이쪽에서 뭐 민법을 하시는 분이 많죠. 그러나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민법이나 뭐 공법이나 요즘에는 융합화되는 그런 실정이 있어요.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였다.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에 사실 이 교재만 잘 보면요. 시험 문제 나올 거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